안녕하세요. 야호 둥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의 에세이집 날개의 힘은 둥지 속에 있었다. 제12편 주름이 없었던 시절이라는 꼭지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물이라는 제 스토리시 한 편을 낭독한 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벗어나겠습니다. 우물. 어릴 적 돼지우리 옆 쪽문을 열면 동네 우물이 서 있었지. 가끔씩 밑바닥에 쌓인 찌끄기를 제거당한 후 정화되었지. 맑은 우물 속에도 들여다볼 수 없었던 침전된 사연들이 두레박줄의 길이만큼 널어져 있었지. 해질 무렵 우물가를 에워싸고 들썩거렸던 아낙네들의 푸념 스킨 손놀림에 사발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가슴에 쌓인 앙금이 보리쌀 속에서 쓱쓱 씻어져 나갔지. 둥근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한 여자 거지는 무슨 사연을 안고 우물가 기퉁이에 쌓인 볕단 옆에서 겨울 햇살을 듣고 동냥을 하며 지냈을까. 까치발을 세워 들여다보았던 우물 속 우물이 출렁이며 나를 잡아당기려 했었지. 거후 우물이 가슴속에서 출렁거렸지. 두레박질 할 때의 물처럼 덜어는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 많았지. 달빛도 우물 속에 들어앉으면 깊이를 잴 수 없는 출렁거림에 이지러졌지. 네, 오늘은 우물이라는 스토리시와 맞물릴 수 있는 꼭지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이 없었던 시절. 나의 유년은 주름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유년에 살았던 우리 집은 우물가 옆이었는데 해질 무렵이면 동네 아낙네들이 저녁 창거리 준비와 저녁밥을 짓기 위해서 두레박으로 우물을 떠서 풋나물과 보리쌀을 쓱쓱 싹싹 끓이며 사발 깨지는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우물가를 에워싸고 있었다. 우리 집 전경은 아직도 그리움에 젖어들게 한다. 비가 내리는 날 대창마루에 걸터 앉아서 가락국수처럼 쭉쭉 내리는 빗방울과 마주하면 슬레이트 지붕에 덧댄 빛바랜 연두빛 플라스틱 처마 위로 토닥거리는 경쾌한 리듬의 빗소리는 머리 위로 동심의 반주곡을 들려주었다. 골패인 처마 간격으로 떨어진 낙숫물은 흙마당에 동정만큼 작은 크기의 동글동글한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대청마루 밑에는 한겨울 아궁이 땔감으로 쓰일 투박한 장작더미가 한가득 마른 군부를 지피고 있었다. 우물가로 나가는 쪽문 옆에는 돼지우리가 있었다. 돼지를 키우게 된 것은 동생과 내가 돼지 저금통에 채워 넣어 놓은 돈을 우리 할매가 그 돈을 빌려주려고 키웠다고
엄마에게서 들었다. 어느 날 전등불이 환히 켜진 대청마루 위에서 컨테바분 위에 돼지 새끼들을 담아서 데리고 놀았던 기억이 가끔씩 떠올라. 세월이 한참 지나서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어미가 부정을 타서 새끼들을 모두 잡아먹으려고 해서 떼어놓았다는 거였다. 그리고 돼지 우리 옆 기둥에는 늘 대빗자루가 한두 자루 메어져 있었는데 동생과 내가 싸움질을 하는 날이면 회초리가 되었다. 엄마는 동생과 싸움질을 하는 날이면 퇴근을 해서 돌아온 아버지께 소상히 고자질을 곧잘 했었다. 그러는 날이면 어김없이 동생과 나는 아버지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고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으면 아버지는 저기 가서 해초리 하나씩 만들어 오너라 라고 하셨다. 그러면 동생과 나는 숨을 죽이며 컴컴한 돼지우리 옆으로 걸어가서 기둥에 세워둔 대빗자루 속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제일 가늘고 작은 대를 안간힘을 써서 회초리를 만들어 아버지 앞으로 가져갔었다. 아버지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동생과 나는 채에 대한 어깨를 웅크린 자세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울상을 지으며 앉았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집어들 때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다. 깊고 큰 숨을 내쉰 아버지가 회초리를 손에 들고서 다시 한 번 더 싸움질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이 회초리로 장단지에 피가 나게 때려줄 테니까 앞으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알았지? 라고 겁을 주시곤 하셨다. 아버지는 동생과 나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다. 술에 취해 오시는 날이면 동생과 나를 무릎팍에 앉혀놓고 고슴도치처럼 까칠까칠한 턱수염으로 둘의 얼굴을 부비시고 하셨다. 유년에 살았던 집에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통시였다. 통시. 지금의 변소였는데 나는 그 통시에 가서 오줌똥을 누려고 널판지 위에 앉으면 늘 불안해서 다리가 후들들 거렸다. 널판지 아래를 조그맣게 떤 실눈으로 내려다보면 푸르스름한 똥이 그득하게 찰랑거리고 있었는데 자칫하다가 널판지가 내려 앉을까 봐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다.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고 통시에 가서 널판지 위에 앉으면 석간처럼 흰 나비 고무신에 붙어있는 나비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흰 나비가 날아간 고무신이 되면 엄마는 새 고무신을 사주었다. 통시 옆에 자리한 헛간에는 왕겨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오줌동이가 항상 놓여 있었는데 어렸을 적 엄마는 그 오줌동이 앞에서 반스다시피 쪼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군 하였다. 오줌동이에 오줌이 어느 정도 받치면 엄마는 수건으로 따리를 만들어서 머리에 얹고 찰랑찰랑한 오줌동이를 이고 밭으로 갔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 소매자락을 붙잡고 밭을 자주 따라다녔다. 밭으로 가는 길에는 잔 자갈들이 깔려 있어서 흰 나비 고무신 밑창을 간지럽혔다. 그리고 길 옆에는 가시돋친 꽃나무가 붉게 서 있었는데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엄마, 저 꽃 이름이 뭐고? 라고 물어보았더니 저녁꽃이라고 일러주었다. 밭둑가에 타들으면 아래밭에서 먼저 와서 갱이질을 하며 밭일을 하시던 곱주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하였다. 엄마는 머리에 이고 온 오줌덩이를 두 팔로 힘겹게 버티며 무릎 위에 내려놓은 다음 밭둑가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그런 연후에 엄마는 밭 여기저기를 이리저리 살펴본 후 먼저 호미로 밭고랑에 난 작풀을 메고 흙을 긁어서 북을 치고 나서 휴 하고 숨고르기를 했었다. 그런 다음 허기를 달래려고 가지나무에서 가지 한 개를 따서 먹었다. 그러면 나도 엄마 따라 보랏빛이 감도는 작고 여린 보드라운 가지를 힘겹게 꺾어서 먹곤 하였다. 보랏빛 사랑이 엄마의 가슴에서 내게로 물드는 연서가 되었다. 엄마가 연신 밭일을 하는 동안 나는 둥글둥글한 봉우리가 다수 지어져 있는 밭옆 무덕가에서 삐삐를 뽑고 메뚜기를 잡으며 하얗게 쏟아져 내리는 햇살을 머리에 이고 무덤가를 오르내리며 엄마가 밭일을 다 마칠 때까지 놀았었다. 한참을 신나게 놀다가 지치면 노곤함이 몸속으로 녹아들어 나도 모르게 무덤가에 등을 기댄 채 잠이 들어 버렸다. 어서 일어나라, 집에 가자 라고 꿈결처럼 들리는 엄마 목소리에 눈꺼풀을 밀어 올리고 잠이 들깬 채로 무덤가에서 내려오면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는 저녁 준비를 위해서 바삐 서두르며 푸승기를 빈 오줌뚱이에 주섬주섬 주워 담으며 어서 집으로 가자고 나를 재촉하였다. 쟁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편 하늘을 되돌아보면 엄마의 품속처럼 따뜻한 저녁 노을이 포근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네, 요년에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스토리 에세이 한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호 둥지 채널이었습니다.